아무리 목을 집어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뭐 거북이라고 치면 먹이를 먹기 직전의 상황까지 목을 쭉 빼고 나온 느낌이다. 하루에 8시간씩 모니터를 보며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려야 하는 사무직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테다. 게다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서는 자꾸 삐두름하게 앉아있어서인지 척추뼈가 휘었다. 그 탓인지 타자를 오래 치기만 해도 왼쪽 견갑골, 일명 어깨 쪽지가 결린다. 그렇다. 이건 이 세상 사무직들이 겪는 직업병이다. 직장인들에게 손목이나 어깨 둘 중 하나가 아프다고 말한다면 백발백중 거기 안 아픈 직장인이 어디 있나? 는 핀잔을 듣거나 지금부터라도 운동해라라는 조언을 얻기 일쑤다. 요즘 재택근무를 해서 좋은 점이라면 그런 조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점이랄까? 재택근무는 단점을 찾기 어려운 굉장한 근무제도다. 내 경우엔 일단 왕복 4시간 걸리던 출퇴근길이 절약됐다. 할렐루야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출퇴근길의 고단함이 사라진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급격히 상승했다. 다만 밖에 안 나가서 돈이 굳을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또 한 가지 자세가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한 좋아졌다는 단점이 생겼다. 프리랜서 시절 앉아서 원고를 쓰다가 어깨가 돌아가지 않는 응급 상황을 맞이하며 깨달았던 것이 바로 회사 의자와 책상의 소중함이었거늘 재택근무를 하며 또다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타자를 계속 치고 있노라면 고개가 저절로 모니터 앞으로 나아가고 가끔은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 모니터를 보다 보니 전체적인 몸의 균형도 무너졌다. 결국 임시방편이지만 메모장의 기본 글씨 크기를 14까지 키웠다. 오타가 있는지 잘못 쓴 것은 없는지 글을 꼼꼼하고 자세히 읽고 싶어 모니터에 다가가는 것이다 보니 글씨 크기를 아예 키워버린 것이다. 한눈에 문장이 들어오지 않아 처음엔 애를 먹었지만 적응하고 나니 모니터 글씨가 멀리서도 잘 보여서 거북이의 묵은집으로 잘 들어온 상태다. 하지만 자세는 어떻게 해도 불편하다. 사무실 의자가 이토록 그리워했던 적이 있을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한 데다가 등 전체를 안정적으로 받쳐줘서 그나마 목과 어깨가 지금 정도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편한 데다가 폭신하고 튼튼한 발 받침대와 세트로 사용하면 이제 아늑하게 느껴질 정도. 게다가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니 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따라왔다. 하지만 나름 취향에 맞게 꾸며놓은 나만의 방 안에 그런 의자를 도저히 갖다 놓을 수가 없다. 방 안에 커다란 등받이 의자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의자를 찾기 시작했고 책상을 꾸미고 배치를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런 걸 일컬어 데스크 테리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다. 데스크 테리어, 데스크테리어는 책상, 데스크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사무실 등의 책상을 꾸미는 일을 뜻한다. 데스크테리어의 열풍과 함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감각적인 제품들이 인가란다. 이 데스크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특히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책상을 꾸미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기도 한다. 기왕이면 오래 머무르는 만큼 예쁘고 좋은 공간에서 일하면 업무 능률은 물론 일하는 기분도 달라지니까.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데스크테리어 대신 쉬운 우리말인 책상 꾸미기로 바꿔 쓰기를 제안했다. 외래어인 데스크테리어보다 책상 꾸미기를 썼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데스크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기사를 읽거나 혹은 친구와 대화를 하다 해당 단어를 접할 때도 민망해질 일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꽉 막힌 소통의 창구 앞에서 책상을 정리하고
꾸미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면 외래어로 타인과의 불통을 만들어내기보다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건 어떨까? 단어 하나만 바꿔 써도 돈을 들이거나 힘을 쓰지 않고 대화가 잘 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